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브록의 거북이입니다. 한 꿈이 많은 젊은이가 있어요. 그는 빨리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죠. 그래서 성공의 기회를 잡기 위해 매일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기회는 그에게 2개의 성냥개비를 내밉니다. 2개 중 하나는 빨간 황이 묻은 성공이라는 성냥개비이고 다른 하나는 불량 성냥개비, 꽝이라고 해요. 젊은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성냥개비를 뽑았습니다. 황이 나온다면 성공해서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꽝이 나왔어요. 그래, 처음부터 성공이 쉬울 리 없지. 젊은이는 그렇게 애써 위로하며 다음 기회를 준비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돈 많은 집 자식도 성냥을 뽑았어요. 그냥 재미삼아 뽑았는데 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더 큰 성공을 거둬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젊은이는 다음에는 어떻게 황을 뽑을지 고민했어요. 공부를 하고 자문도 구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죠. 그렇게 얻게 된 다음 기회, 이번에는 자신 있었습니다. 자신 있게 딱 뽑았는데 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도 꽝이었어요. 돈 많은 집 자식은 연속해서 황이 나옵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죠. 알고 보니 그에게 내민 성냥은 2개 모두 황이 없는 꽝만 있는 성냥이었던 거예요. 돈 많은 집 자식에게는 2개 모두 황만 있는 성냥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황 성냥만을 뽑은 거죠. 젊은이는 그제야 이런 식으론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대가를 만나야 대가로 클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만나야 하고 성공하고 싶다면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겠죠. 투자, 재테크, 성공, 자기계발 등 이 기회들에 수없이 도전했지만 아직도 부자가 안 되었다면 매번 꽝을 선택한 젊은이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오늘 함께할 부자의 생각에 박종기 저자는 말합니다. 지금의 방식으론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저자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돈 다루는 능력을 키워주는 머니 트레이너입니다. 예전에 제 채널에서 정말 인기 있었던 수천억 자산가의 삶과 철학을 담은 책 지중해 부자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그는 금융업계에 몸담으며 돈의 흐름과 돈을 불리는 시스템을 터득해 자산 증식을 이뤄냈다고 해요. 이것이 입소문을 타 강연을 하기 시작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의 삶에 재정적인 변화를 주었는데요. 저자는 그동안 만나온 부자들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그들만의 진짜 자산관리 방법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자들이 지닌 삶의 태도와 행동 방식을 따라하다 보면 평범한 사람도 반드시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럼 그가 말하는 부자의 돈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벌어도 왜 돈이 없지? 우리 집에 돈 버는 사람은 아빠 1명, 돈 쓰는 사람은 엄마, 아빠, 나, 그리고 동생, 여기에 가끔 찾아오시는 할머니까지. 1명이 벌어서 여럿이 쓰니 돈이 없는 건 당연한 일이죠. 돈을 벌려니 애들 때문에 맞벌이가 어렵고 투잡은 마땅히 할 게 없습니다. 돈을 죽여 쓰자니 기껏 죽여봤자 몇만 원이고요. 가정경제는 3가지 주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돈을 버는 사람, 돈을 쓰는 사람, 그리고 돈을 불리는 사람.
돈을 버는 사람과 쓰는 사람만 있으면 자산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불리는 사람이란 투자자입니다. 물건을 사더라도 나중에 중고로 팔 생각으로 깨끗하게 쓰고 후한 가격에 팔았다면 좋은 투자자입니다. 종잣돈을 모아 수익을 창출한다면 아주 훌륭한 투자자죠. 또 투자로 얻은 수익금을 모아 자산을 계속 늘려간다면 그 집은 곧 부자가 됩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 집 사정이 어떠한가요? 변함없거나 더 안 좋아졌다면 내년에도 그럴 거예요. 우리 집에 돈 버는 사람과 쓰는 사람만 있으니까요. 가족 모두가 돈을 쓰는 사람이듯 투자자도 모두여야 합니다. 투자라고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투자의 시작은 돈을 좀 아껴 쓰는 것입니다. 아껴 쓰는 만큼 버는 것이고 버는 만큼 모은다면 이때부터 집안 사정이 좋아집니다. 우리 집엔 돈 버는 사람과 돈 쓰는 사람, 그리고 돈을 불리는 사람까지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 입에서 술술 나오길 고대합니다. 하루라도 부자처럼 살아보세요. 결혼 기념일이 되면 어김없이 가장 좋은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벌써 15년째 이어지는 집안 행사입니다. 결혼 후 부자를 꿈꾸던 젊은 부부는 저축도 하고 책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부자의 꿈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월급을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부자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았고 책을 읽어도 왠지 다른 사람들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있을 때쯤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단 하루라도 부자처럼 살아보자. 부자의 꿈 대신 선택한 자기 만족 혹은 자기 위안 같은 것이었죠. 1년에 단 하루, 무엇을 할까? 부자처럼 좋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려니 그 비용이 너무 비싸고 고급 승용차를 렌트해서 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생각나는 것은 모두 돈이 아까운 일뿐이었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먹는 것이라도 부자처럼 잘 먹어보자 였습니다. 평소에도 먹는 걸 좋아했기에 먹는 데 쓰는 건 그리 아깝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롭게 통장을 만들고 매달 10,000원씩 저축을 합니다.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10,000원. 그 돈을 1년 모아 최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 레스토랑까지의 어색한 발걸음, 반갑게 맞아주는 직원들에 대한 부담감, 화려한 음식을 보니 허겁지겁 먹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처럼 천천히 인내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매년 호텔을 찾은 젊은 부부는 그 문화에 점차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어느새 그들과 어울려 여유 있게 식사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1년에 하루라도 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해 보는 건 어떨까요? 부자처럼 행동해야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부자 통장을 만들어 보세요. 인생을 바꾸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다면 부자 통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부자 통장은 매달 150만원씩 적금을 넣는 통장인데요. 왜 하필 150만원이냐고요? 가장 이상적인 종잣돈은 1억 원. 이 돈을 모으는 가장 좋은 기간은 5년. 1억 원을 5년 동안 모으려면 매달 약 15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만들게요 라는 생각이시라면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돈 쓸 일이 많아서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만들게요. 나중에는 돈 쓸 일이 더 많아집니다. 필자에게 개인 상담을 받거나 머니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강제적으로라도 부자 통장을 만들게 합니다. 저는 이 통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제 월급보다 많거든요. 부자 통장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적게 벌거나 많이 쓰거나. 적게 버는 사람은 더 벌어야 하고 많이 쓰는 사람은 씀씀이를 줄이셔야 해요. 그것도 안 하면서 내 인생이 좋아지길 바란다는 건 마른 가지에 사과가 달리길 바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제로 부자 통장을 만든 사람 중 몇 명이나 부자 통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요? 무려 67%입니다.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밝은 미래를 상상하며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젊은 여성은 부업으로 인형 눈을 붙이면서 4년째를 유지하고 있고, 의정부에 사는 40대 남성은 퇴근 후 대리운전을 하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자 통장을 만들어 매달 통장 사진을 보내는 분도 계시죠. 미용실을 하는데 장사가 안 돼서 사채까지 썼던 분입니다. 부자 통장을 만들고 나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엔 10시에 미용실 문을 열었는데 지금은 7시에 문을 열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미용실에 올 줄 몰랐어요. 밤 10시까지 일하는데 피곤한 줄도 모르겠다니까요. 이상합니다. 부자 통장을 만들면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이 변합니다. 더 부지런해지고 더 노력하고 더 긍정적으로 변하죠. 당연합니다. 부자 통장을 보고 있으면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기대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부자 통장을 만들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한 달 동안 고민해 보세요. 더 벌 건지 아니면 씀씀이를 줄일 건지. 부자 통장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 이것은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시작점입니다. 돈 감각을 키우세요. 여러분은 돈을 쓸 때 감각이 있으신가요? 돈에 대한 감각은 신입사원이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결혼을 해서 남편의 월급으로 살아야 할 때, 부모님에게 처음 용돈을 받을 때처럼 살면서 새로운 수입원이 생길 때 최고치로 올라갑니다. 감각이 최고치이면 좋은 지출이 일어나고 추가 수입을 창출시키면서 돈의 가치를 올리게 됩니다. 이런 감각을 계속 유지하는 몇몇 사람들은 두드러지게 자산을 모으며 부자의 삶을 살게 되죠. 감각이 있는 지출을 했을 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만족 아니면 후회. 그래서 돈을 쓰고 나면 만족을 하거나 후회를 하며 그 결과를 느끼죠. 무감각한 지출을 하면 한 가지의 반응만 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그냥 무감각. 돈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말해요. 그동안 마신 술값만 모았어도 집 한 채는 샀을 거야. 작년에 카드로 5천만 원을 썼다니까요. 옷장에 어떤 옷이 있는 줄도 몰라요. 10만 원? 돈도 아니에요. 밥 한 끼 먹으면 끝이죠. 반면 돈에 대한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애들 학원 보내고 생활비에 보험료까지 알차게 써요. 매달 5만 원씩 모아서 부모님 냉장고를 바꿔드렸어요. 주말에만 사용하던 자동차를 가감히 없앴어요. 대신 나중에 더 좋은 차를 사려고요.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같이 돈에 대해 좋은 감각을 유지하고 있죠. 돈에 대한 감각은 살면서 가장 돈이 필요했던 순간,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기뻤던 순간, 적은 돈을 알차게 썼던 그런 순간을 자주 떠올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전엔 10만 원만 있어도 알차게 쓰고 풍족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제는 통장에 몇백만 원이 있는데도 무감각하다면 돈에 대한 감각을 키울 때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하나하나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면 돈 감각을 키우는데 더욱 도움이 되겠죠. 성공의 씨앗은 헛수고입니다. 옛날 어떤 왕이 현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모아주시오. 왕은 백성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현인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지혜를 모아 책 12권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는 12권의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죠. 너무 많다. 줄여라. 현인들은 12권의 책의 내용을 줄이고 줄여 한 권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줄여라. 가장 중요한 지혜를 단 한 줄로 만들라. 현인들은 죽기 살기로 매달렸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명언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함축한 말입니다. 이에 버금가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헛수고도 없다. 세상엔 공짜도 없지만 헛수고도 없습니다. 괜히 했네. 시간이 아깝다. 가만히 있을걸. 돈만 버렸네.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들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헛수고는 없습니다. 무언가 했다면 언젠가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결실로 돌아오고 나쁜 일을 했으면 나쁜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헛수고가 아니라 다른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안 해도 되는 화장실 청소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청년이 사장의 눈에 들어 성공한 사례는 흔하디 흔할 정도로 많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로 강연을 하고 있는 강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왜 무료로 강연을 해요? 힘들게 헛수고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 헛수고가 모여 강사를 발전시키고 더 열심히 할 힘을 줍니다. 이처럼 당장에 생기는 이익이 없더라도 내일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엔 헛수고란 없으니까요. 세상의 지혜를 다시 요약하면 세상엔 공짜도 없지만 헛수고도 없다입니다. 잊지 마세요. 헛수고의 다른 말은 성공의 씨앗입니다. 진정한 부자의 삶이란 뭘까요? 한 남자가 자살을 결심했어요.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이유로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시외의 조용한 곳에서 권총으로 먹이를 쏘겠다고 결심합니다. 기다리던 한적한 밤이 되어 거기를 나가니 시간이 늦어 전철이 끊겼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려면 택시를 타야 했죠. 택시를 기다리던 중 문득 택시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철로 가면 2달러면 충분한데 그 10배를 내려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망설이다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허망하고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생을 마감하는 판에 몇 푼의 택시비 때문에 망설인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신의학자 빅토르 플랑크리 쓴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라는 책에 소개된 일화입니다. 한 여인도 자살을 결심합니다. 차가운 바닷가를 바라보며 생을 마감하는 기도를 올렸어요. 잠시 후 구두를 벗어놓고 바다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갑자기 파도가 밀려왔고 구두 한 짝이 파도에 쓸려갔어요. 여인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구두인데? 여인은 미친 듯이 헤엄을 치며 구두를 찾았어요.
한참 후 구두를 품에 안은 여인은 거친 숨을 쉬며 모래사장에 드러누워 중얼거렸습니다. 와, 죽을 뻔했네. 미국의 자살 예방센터에서 자주 소개되는 일화입니다. 돈이 목숨보다 소중할까요? 그깟 택시비와 비싼 구두 때문에 자살을 포기했다는 일화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 목숨이 당연히 택시비에 비할 수 없이 가치가 있지만 우리는 그만도 못하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깟 몇 푼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고 돈 몇 푼에 친구를 이용한 사람들도 많죠. 돈에 집착을 하면 돈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돈은 그저 삶의 수단일 뿐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돈이 아닌 나와 주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 평균 회귀 법칙이란 게 있어요. 영국의 유전학자 프랜시스 콜턴이 사람의 키에 관한 유전 법칙을 연구하다가 색다른 규칙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이론화하여 평균 회귀 법칙이라 이름 붙였는데요. 쉽게 말하면 아빠, 엄마의 키가 아무리 크거나 작더라도 자식들의 키는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없이 키가 커질 수도 없고 또 한없이 작아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균 회귀의 움직임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머리 좋은 석박사 집안에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기 마련이고 근엄한 교수 집안에 오토바이를 타며 사고치는 자식도 있습니다. 또 선남선녀의 부모에게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그 잘 살던 집이 쫄딱 망하기도 하죠. 돈과 권력을 모두 소유한 집은 건강을 잃어 평균에 다가가기도 합니다. 이렇듯 지금은 나은 것이 있더라도 시간을 길게 늘려서 보면 누구나 평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평균 회귀 법칙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재테크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결국 시장 평균적인 수익률에 머물게 되죠. 2005년 말에는 부동산이 최고의 재테크 수단인 것 같았지만 과거 20년간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주식과 부동산의 수익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재테크 시장에서 평균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시장 수익률에서 1% 높은 정도입니다. 아무리 주식 투자를 잘 했더라도 장기간 결과를 보면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번 경우가 대부분이죠. 지금 인생이 힘드시다고요? 그럼 평균 회귀 법칙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힘든 만큼 미래엔 풍요로운 날들이 기다릴 거예요. 반대로 지금 살기 좋다고 여유 부리면 반드시 힘든 순간이 생깁니다. 100에서 시작된 코스피 지수가 등락을 거듭하며 평균적인 수익률로 2000까지 올랐듯 우리의 인생도 좋고 나쁨을 거듭하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올라서게 되실 거예요. 아주 조금씩 평균적인 모습으로 말이죠. 그러니 힘들다고 무너지지 마세요. 반드시 볕들 날이 옵니다. 오늘은 박종기 저자의 부자의 생각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부자의 마음가짐과 삶의 방식에 대해 일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책에는 우리 생활 속에서 돈이 새어나갈 수 있는 습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도 함께 정리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재테크에 대한 유용한 상품을 고르고 실질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방법들도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 읽으면 마치 전문가 상담받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산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후반부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2016년도에 출간된 책이라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좀 갈릴 수 있어서 오늘 컨텐츠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책에는 본질적, 실질적으로 자산을 키우는 방법들이 담겨 있으니 내 힘으로 자산을 이루고 변화하고 싶은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힘들다면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볕들나기 반드시 온다는 거 기억해보시고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